안녕하세요. 클로팀입니다. 이번 클로 2025.2 버전 웨비나에서는 주요 신기능과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에서 소개되는 기능 외에 다양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니 전체 신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디스크립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능 설명을 들으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Q&A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로팀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신기능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실시간 채팅창은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로그인해주세요. 그럼 클로 2025.2 버전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기능 웨비나는 보여지는 기능 카테고리 순서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버전에 포함된 6가지 키피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키피처는 니트 스와치 에디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니트웨어 디자인을 더욱 정교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니트 원단의 짜임 구조를 직접 제어하고 니트 스와치 에디터 기능 내에서 실시간 편집은 물론 정확한 수축률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니트 스와치 에디터를 실행하기에 앞서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편집할 원단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프로퍼티 에디터로 이동하여 머테리얼의 타입을 니트웨어로 변경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니트볼 모양의 아이콘 오픈 니트 스와치 에디터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에디터를 열어줄게요. 에디터를 열면 2D 패턴 윈도우가 니트 스와치 에디터 화면으로 대체되며 하단의 탭을 사용해 언제든지 기존 2D 패턴 윈도우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내에서의 내비게이션 방법은 기존의 3D 윈도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우스 휠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리면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이면 중앙을 기준으로 뷰를 자유롭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프리셋 뷰를 선택하여 뷰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클릭 메뉴 중 줌 익스텐트 올 메뉴를 선택해 스와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숫자 단축키를 눌러 간편하게 원하는 프리셋 뷰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토글바에서는 니트 스와치를 시각화하는 3가지 디스플레이 타입을 제공합니다. 먼저 띵야는 니트 스와치를 실제 원사의 두께와 단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야는 자동으로 얇은 두께를 사용하여 스티치 구조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컬러 야는 실제 두께를 사용하되 코스별로 임의의 색상을 적용하여 원사의 짜임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코어 세팅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스와치의 디자인 크기와 최종 결과물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와치 리핏을 설정하기 위해 웨일스 어마운트에 세로 열의 스티치 수, 즉 코의 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코시스 어마운트에는 가로행의 스티치 수, 즉 단수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리셋 스와치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된 설정으로 스와치를 초기화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 줍니다. 이어서 얀 띵니스에서 원사의 두께를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하고 인치당 바늘 수인 게이지를 설정합니다. 게이지 우측의 화살표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많은 하위 옵션이 나타납니다. 하위 옵션은 모두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앞에 링크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현재 결과에서 자동 측정된 값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링크를 선택하면 수축 후의 최종 스와치의 치수,
즉 웨일스 퍼 인치, 코시스 퍼 인치, 그리고 패브릭 틱니스 값을 밀리미터 단위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에서 웨일스, 코시스 어마운트를 설정 후 리셋한 스와치에 대해서는 얀 틱니스 게이지 또는 그 하위 값들을 변경하면 별도로 다시 리셋할 필요 없이 니트 스와치가 바로 업데이트 됩니다. 작업을 하시던 도중 각 설정이 어떤 기능인지 궁금하다면 마우스를 해당 설정 위로 가져가 툴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치의 기본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스티치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우측 메뉴에서 스티치 타입을 선택하거나 단축키를 사용하여 스티치를 편집할 수 있는데요. 스티치 타입은 총 4가지 옵션이 지원됩니다. 먼저 프론트 니트의 단축키는 알파벳 Q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니트의 앞면 짜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축키는 W로 백니트의 짜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미스의 단축키는 E인데요. 해당 스티치 타입은 앞면의 루프는 생략하고 뒷면에서 실이 뜨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미스의 단축키는 R이고 뒷면의 루프를 생략해서 앞면에서 실이 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스티치를 선택한 후 스와치 위에서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트 디자인이 완료되었다면 시뮬레이트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눌러 게이지 및 사용자 설정에 기반한 수축 효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니트 구조가 가진 특성에 따라 수축이 발생하여 스와치 구조가 입체적으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계속 편집이 가능하며 수축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시 시뮬레이트 버튼이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니트 스와치 디자인을 3D 의상에 적용하려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거나 어플라이 앤 클로즈 버튼을 클릭해 적용 후 에디터를 바로 닫을 수 있습니다. 작업을 취소하고 에디터를 닫으려면 캔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3D 윈도우로 이동하여 적용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에디터에서 추가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스티치 구조와 얀틱니스 그리고 게이지 값을 빠르게 변경하여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또는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클릭하면 니트 스와치 에디터에서 입력한 값이 프로퍼티 에디터에 게이지 관련 하위 옵션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중요한 점은 니트 스와치 에디터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해당 에디터 내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퍼티 에디터에 있는 스티칭 얀딩니스, 웨일스 퍼 인치, 코시스 퍼 인치, 패브릭 띵니스와 같은 세부 옵션들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에디터를 닫으면 이 옵션들이 다시 활성화되어 추가적인 미세 조정과 즉각적인 3D 시각화가 가능해지니 이 점 작업에 참고해 주세요. 이 외에도 니트 원단 스와치에 니트 방향을 설정하거나 전체 컬러 및 플라이 컬러를 적용하고 심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추가 편집이 가능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고 니트 결과물이 만족스럽다면 지페 파일로 저장하여 다음 작업에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니트 스와치 에디터 기능은 심리스 블로킹 툴을 함께 활용하여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패턴 피스 위에도 각기 다른 니트 스와치 구조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니트 스와치 에디터를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복잡한 니트웨어 스와치 디자인을 완성해 보세요. 이번 버전에서는 패턴 드래프터 기능이 트라우저와 스커트 카테고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티셔츠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복종의 패턴을 보유한 수치값이나 AI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유한 수치값을 직접 입력하여 패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패턴 드래프터를 사용해 패턴을 생성하게 되면 불러온 아바타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배치 및 재봉하기 때문에 아바타를 불러온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인 메뉴에서 2D를 클릭한 뒤 패턴 드래프터를 실행합니다. 창이 열리면 가장 상단의 드롭다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트라우저와 스커트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일라스틱 웨이스트 밴드와 다트가 있는 슬랙스가 프리셋으로 제공됩니다. 다시 카테고리 타입에서 스커트를 클릭해보면 스커트는 다트가 있는 베이직과 플레어 타입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트라우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슬랙스 타입의 수치값을 직접 입력해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심플 모드로 변경해 먼저 간단히 수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심플 모드에 포함되는 기본 메저먼트 리스트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상단 드롭다운을 제너럴 모드로 변경하면 더 상세한 메저먼트 치수들을 직접 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 드래프터의 핵심은 바로 이 활성화, 비활성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웨이스트 라인처럼 활성화된 항목은 저희가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값을 반영할 수 있지만 비활성화된 항목들은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저희는 심플 모드로 변경해 간단히 수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기본 핏을 좀 더 와이드한 핏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트 섹션을 잠시 살펴볼게요. 패턴 드래프터는 상단에서 입력한 웨이스트 라인과 힙 위드스의 편차를 기준으로 설정한 다트 개수에 맞게 다트 분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데요. 따라서 다트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트 개수만 입력 가능하고 디스턴스나 랭스 같은 상세 값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다트 개수 옆에 이 링크 아이콘이 바로 다트 상세 값을 입력한 웨이스트 라인과 힙 위드스 값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링크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해서 해제하면 보이는 것처럼 상세 항목들이 활성화되어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링크를 활성화하고 프론트 레그 섹션부터 순서대로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다트 아이콘을 눌러 다트는 오프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웨이스트 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심플 모드에서는 너비 값에 대한 토털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스트 라인도 앞판과 뒷판의 허리 전체 둘레 값으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때 토탈 옵션이 켜진 상태에서 전체 둘레 값을 입력하면 해당 값이 앞, 뒷판 비율에 맞춰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만약 앞, 뒷판의 허리 너비를 각각 입력하고 싶다면 토탈 아이콘을 비활성화한 후 개별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탈 아이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체 둘레 값으로 750을 입력하겠습니다. 만약 값을 입력하시다가 계산이 필요하다면 메저먼트 값 입력창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우클릭하게 되면 계산기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계산 후 OK 버튼을 누르면 메저먼트 창에 바로 반영되니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힙 위드스도 토탈 아이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10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크러치 드롭 랭스는 270으로 늘려줄게요. 레그 오프닝도 토탈 아이콘을 켜서 500으로 조정합니다. 레그 오프닝 길이에 맞춰 허벅지 너비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레그 섹션으로 넘어가서 크러치 드롭 랭스는 그대로 두고 다트 개수만 2개에서 1개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스트밴드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위드스 값을 수정할 건데요. 웨이스트 라인이 750이었으니 밴드는 허리에 맞게 이보다 약간 작은 73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심플 모드에서 기본 핏을 잡았는데요. 이제 상단 드롭다운을 제네럴 모드로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제네럴 모드로 넘어오면 따이 위드스나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던 다트의 상세 항목들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론트 레그의 따이 위드스를 기본값에서 320 정도로 살짝 더 여유 있게 조정해 볼게요. 그리고 다트의 랭스 값은 130 정도로 살짝 짧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치수 조합은 우측 상단의 세이브 버튼을 눌러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직접 값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우측의 오픈 버튼을 눌러 이전에 저장한 CSV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치가 모두 입력되었다면 우측 하단의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주변부로 배치와 재봉이 자동으로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패턴 드래프터 창을 닫아 3D 윈도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D 패턴이 생성됨과 동시에 3D 창에서는 아바타에 맞게 자동으로 배치 및 재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작하고자 하는 패턴의 수치와 형태가 명확할 경우 보유한 수치를 기반으로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AI 패턴 드래프터 기능을 활용하여 스커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생성한 팬츠 패턴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패턴 드래프터를 실행하고 우측 상단에 AI 패턴 드래프터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AI 패턴 드래프터 창이 나타나는데요. 프롬프트 탭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미지 탭에서 직접 업로드하여 패턴 생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프롬프트 탭에서 상단에서 타입을 스커트, 베이직을 선택하고 하단에서 키워드 서제스천에서 슬림 핏, 미디 기장을 키워드를 선택 후 이미지를 제네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면 하단의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패턴으로 변환해 볼게요. 패턴 드래프터 창을 확인해 보면 생성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메저먼트 값들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AI가 생성하는 패턴은 이미지의 외곽 실루엣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처럼 지퍼 플라이나 주머니 같은 세부 디테일은 아직 패턴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더욱 개선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AI가 제안한 기본 패턴을 다시 패턴 드래프터에서 세밀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요. AI 패턴 드래프터 창을 닫고 저는 힙 위드스와 햄 수치를 고스트 패턴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이는 고스트 패턴 정도면 예상한 대로 수정이 완료된 것 같은데요. 만약 보이는 메저먼트 외에도 더 상세한 조절이 필요하다면 스커트 섹션 우측에 Show All Measurement 리스트를 통해 미들 힙 위드스와 같은 숨겨진 항목을 확인한 뒤 Set Details 아이콘을 눌러 활성화하여 더욱 상세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패턴을 생성하겠습니다. 3D 창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면 AI로 생성하고 저희가 직접 수정한 스커트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라우저와 스커트 카테고리까지 확장되어 더욱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유한 수치를 입력해 정밀하게 제작하는 방식은 물론 AI 기능을 통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는 방식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패턴 제작에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전 버전에서는 CPU 시뮬레이션에서만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다면 이번 버전부터 GPU에서도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아바타와 의상 파일을 불러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바타를 클릭하여 속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소프트 바디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3D 윈도우 하단에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션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타입을 GPU로 변경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소프트 바디가 적용되어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엔비디아 GPU가 탑재된 윈도우에서만 지원되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제 GPU에서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더 속도감 있는 작업을 경험해 보세요. 다음은 UI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버전부터 라이브러리 창을 원하는 위치에 도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플로팅 브라우저 창 형태로 열리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화면 좌측에 도킹됩니다. 도킹되는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창을 클릭, 드래그합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도킹한 다음 하단의 탭으로 오브젝트 브라우저와 라이브러리를 전환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와 프로퍼티 에디터 사이에 도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플로팅 창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의 언도킹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한번 도킹 또는 언도킹 설정을 적용해 두시면 다음에 클로를 실행할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버전부터 메타휴먼 DNA 임포터 기능을 사용하여 메타휴먼에서 제작한 아바타를 DNA 포맷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파일, 임포트, DNA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타휴먼 DNA 임포터 창에서 바디와 헤드, DNA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베이직 메뉴에서 로드 타입과 유닛을 설정합니다. 옵션 메뉴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토 애드 어레인지먼트 포인츠와 오토 크리에이트 피팅 수트 메뉴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신 뒤 OK 버튼을 클릭하면 아바타가 로드됩니다. 이후 클로에서 메타휴먼 아바타에 작업한 의상을 USD 포맷으로 익스포트한 뒤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서 클로에서 익스포트한 의상을 불러와 적용하면 해당 아바타의 형태를 수정했을 때 의상도 자동으로 그에 맞추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단축키 검색이 가능해져 더욱 빠르게 단축키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의 세팅, 유저 세팅으로 이동한 다음 숏컷 메뉴를 클릭하시면 상단의 검색창이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을 입력하면 일치하는 메뉴가 하단에 표시되고 클릭한 다음 바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체크 소잉 랭스 메뉴에 단축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또는 숏컷키 메뉴의 오른쪽에 이미 설정된 단축키를 키보드에서 직접 눌러 검색해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D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래픽 그레이딩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제 2D 매저먼트를 사용하여 그래픽을 배치하는 것이 더욱 쉽고 정확해졌습니다. 트랜스폼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위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그래픽의 중앙 또는 그래픽 외곽선에 대한 2D 매저먼트 치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To 센터 설정 아래에 있는 라이트 옵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트랜스폼 그래픽 창이 나타나고 현재 그래픽 위치가 패턴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픽이 패턴 외곽선에서 떨어져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그래픽에서는 To Outline 아래에 위치한 Up 옵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치수를 입력하여 택팩에 명시된 치수대로 그래픽을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기능을 활용하여 그래픽 배치를 훨씬 더 직관적이고 정밀하게 작업해 보세요. 이번 버전에서는 전 사이즈의 그레이딩 너치를 시각화할 수 있고 개별 너치 그레이딩 값을 편집하며 너치에 맞춰 재봉선도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D 패턴 창에서 그레이딩된 패턴의 너치가 모든 사이즈에 걸쳐 자동으로 그레이딩 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딧 그레이딩 툴을 사용하여 너치를 선택하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너치의 위치를 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는 너치 툴로만 그레이드 사이즈 픽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 에딧 그레이딩 툴로 너치를 선택하여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치 툴을 사용하여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당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디스턴스가 비활성화되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사이즈별로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너치의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입력된 값은 항상 베이스 사이즈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정 사이즈에 대해 위치를 반전해야 하는 경우 음수 값을 입력하거나 또는 리버스 디렉션 옵션을 활성화하면 모든 사이즈의 값이 반전됩니다. 이제 에딧 소잉 툴을 활성화하여 봉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치에 따라 재봉선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그레이딩 기능을 활용하여 그레이딩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보세요. 다음은 3D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기능은 핀툴과 관련된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클로 2025.2 버전부터 사용자가 선택한 패턴에 있는 모든 핀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어 핀 편집 작업의 유연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의상의 모든 핀을 삭제하거나 개별적으로 선택한 핀만 삭제하는 옵션만 제공되었지만 이제 특정 패턴 단위로 핀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핀 툴을 선택합니다. 다른 패턴 조각에서 랜덤하게 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생성된 핀 위에서 우클릭 딜리트 핀 온 셀렉티드 패턴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체 의상이 아닌 선택한 해당 패턴에 적용되어 있던 핀만 일괄적으로 삭제됩니다. 이 기능은 핀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삭제할 필요 없이 원하는 패턴의 모든 핀을 빠르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선택한 패턴의 핀을 선택할 때 선택한 핀을 삭제하거나 혹은 모든 핀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옵션만 제공되었는데요. 이번 버전부터는 기존 기능에서 추가로 선택한 패턴의 모든 핀만 삭제하는 기능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 3D 의류 제작 시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삭제 단위가 더 이상 설정된 핀 그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패턴의 중간에 핀 그룹이 적용된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패턴에 걸쳐 하나의 핀 그룹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핀 중 하나의 패턴 위에서 우클릭, 딜리트 핀 온 셀렉티드 패턴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연결된 핀 그룹 전체가 아닌 사용자가 선택한 해당 패턴에 적용되었던 핀만 삭제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핀을 패턴 단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삭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공되던 기능인 딜리트 올 핀 옵션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윈도우 내에 아무 핀이나 우클릭하여 옵션을 실행하면 의상 전체에 적용된 모든 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핀 도구에 추가된 Delete Pin on Selected 패턴 기능은 3D 의상 작업 시 핀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5.2 버전부터 택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택을 설정하면 삭제하지 않는 한 항상 유지되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택을 적용한 후에도 원하는 상황에 맞춰 활성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D 윈도우에서 택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의상의 네크라인과 같이 원하는 부위에 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활성화하여 택이 의상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에디트 택 툴을 선택하고 방금 적용한 택을 클릭한 후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퍼티 에디터 윈도우로 이동합니다. 이 속성 목록에 새롭게 추가된 액티베이트 옵션을 확인합니다. 디폴트 값으로는 액티베이트 되어 있고 체크 옵션을 해제하여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택 활성화, 비활성화 옵션은 의상끼리 적용되는 택뿐만 아니라 가먼트 투 아바타 사이에 적용하는 택 온 아바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택 온 아바타 툴을 선택하고 의상의 한 지점을 아바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택이 적용된 포인트와 택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에 붙인 택도 마찬가지로 에디 택 툴을 이용해서 택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이동하면 액티베이트 옵션을 해제하여 디액티베이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도 의상과 아바타 사이의 연결 효과만 잠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3D 의상 디자인 작업 시 택 기능에 새로 추가된 액티베이트 옵션을 활용하면 필요할 때만 택의 효과를 켰다가 끌 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타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2025.2 버전부터 모자를 패턴이 아닌 액세서리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자 패턴을 모두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에 아바타, 레지스터 액세서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액세서리 창이 뜨면 액세서리 타입을 햇으로 오브젝트를 패턴으로 그리고 옵션을 오토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록이 완료되면 3D 윈도우에서 모자 패턴들이 아바타와 결합된 하나의 흰색 액세서리 오브젝트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D 패턴 윈도우에서는 더 이상 모자 패턴들이 확인되지 않게 됩니다. 이제 3D 윈도우에서 아바타를 회전하거나 아바타 숨기기를 ON, OFF 해보면 모자가 아바타의 일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지스터 액세서리 기능에 모자 타입이 추가됨으로써 여러분들은 모자 디자인 에셋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3D 가먼트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더욱 확장하여 클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테리얼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2025.2 버전에서는 텍스처 에디터 내에서 텍스처 맵을 수평 및 수직으로 손쉽게 플립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편집할 패브릭을 선택 후 텍스처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텍스처 에디터 창에서 해당 패브릭을 클릭 후 맨 아래에 있는 플립 옵션에 호라이즌탈과 버티컬을 선택하면 가로 세로로 텍스처를 플립시킬 수 있습니다. 텍스처 에디터에 추가된 플립 기능은 텍스처 맵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신속함과 유연성을 더해줍니다. 이번 버전부터 패턴의 활성화 상태에 따라 지퍼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워크플로우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먼저 지퍼가 적용된 패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패턴을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 팝업 메뉴에서 디액티베이트를 클릭합니다. 패턴이 비활성화됨과 동시에 해당 패턴에 연결되어 있던 지퍼 역시 자동으로 함께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비활성화했던 패턴을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팝업 메뉴에서 액티베이트를 선택합니다. 패턴이 활성화되자마자 이와 연동된 지퍼도 함께 활성화되어 3D 창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패턴과 지퍼의 상태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좌우 대칭 의상의 지퍼를 적용할 때 양쪽에 각각 지퍼를 생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클로 2025.2 버전부터는 한쪽에 생성한 지퍼를 반대쪽 동기화 패턴에 즉시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퍼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메뉴 항목 중에서 Duplicate to Symmetric 패턴을 클릭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클릭과 동시에 반대쪽 시메트릭 패턴의 정확한 위치에 지퍼가 좌우 반전 상태로 복제되었습니다. 이때 복제된 지퍼는 원본 지퍼의 머테리얼 정보는 물론 지퍼의 슬라이더와 플러 타입 등 프로퍼티 에디터에 설정된 모든 사양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Duplicate to Symmetric 패턴 기능을 활용하여 대칭 디자인의 지퍼 디테일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성해 보세요. 다음은 모드 에디터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프레셔, 텍, 쉬링키지, 솔리디파이, 트림 등 더 다양한 속성의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에디터의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훨씬 더 정교하고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연출이 가능해졌는데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이제 키프레임을 적용할 때 애니메이션 에디터 창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수동으로 에디터 창을 열 필요 없어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고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개의 레이어의 키프레임을 추가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씬에 있는 여러 레이어의 키프레임을 일괄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직접 의상을 활용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에디터 창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할 프레임 위치로 플레이헤드를 이동시킵니다. 레이어 리스트에서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를 사용하여 키프레임을 추가할 레이어들을 다중 선택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툴바를 보시면 오토키잉 아이콘 오른쪽에 Add Keyframe for Selected Layers 아이콘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한 레이어들에만 키프레임을 일괄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dd Keyframe for Selected Layers 아이콘을 꾹 누르면 숨겨진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메뉴에서 Create All Object Layer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는 즉시 가먼트, 아바타, 핀, 윈드 컨트롤러 등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레이어로 자동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롭다운 메뉴에서 Add Keyframe for All Layers를 클릭합니다. 레이어를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현재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대한 키프레임이 일괄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이 확장되었는데요. 어떤 속성들에 추가로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버전부터 프레셔, 텍, 패턴 쉐링키지, 솔리디파이, 트림에 각각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키프레임을 적용하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한데요. 그중 몇 가지 속성들만 실습을 통해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셔 속성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프레셔 값을 적용할 패턴을 선택해 줍니다. 이어서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 창에서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항목 프레셔 값에 키프레임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에디터 창 타임라인에서 시작 프레임으로 이동하여 프레셔 값 우측에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서 시작 키프레임을 적용해 줍니다. 이어서 끝 지점이 될 프레임의 플레이 헤드를 이동하여 원하는 프레셔 값을 입력한 후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하여 끝 키프레임을 적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툴바의 레코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애니메이션을 레코딩한 후 플레이 화면 3D 창에서 프레셔 값이 부드럽게 변화하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트림을 클릭 후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 창을 확인해 보면 웨이트 값의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애니메이션 도중 트림의 무게, 변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확장되었으며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활용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세요. 다음은 UV 에디터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UV 에디터에서 파티클 디스턴스나 레이어가 동일한 패턴 혹은 동일한 패브릭이 적용된 패턴들만 그룹지어 선택하려면 2D 패턴 창과 UV 에디터 창을 번갈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UV 에디터 창 내에서 직접 동일한 속성을 기준으로 패턴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튼 후디, 쉬폰 스커트와 코튼 팬츠가 레이어드된 여러 재질과 속성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의상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상단 메인 메뉴 머테리얼스 UV에서 UV 에디터를 클릭해 창을 열어줍니다. 이제 UV 에디터 창 안에서 이 후디의 몸판 패턴 조각을 우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D 패턴 창에서와 동일하게 Select Always Same Property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파티클 디스턴스, 레이어, 패브릭 등 하위 옵션이 나타납니다. 먼저 패브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과 동시에 이 조각과 동일한 코튼 원단이 적용된 모든 자켓 패턴들이 UV 에디터 상에서 한 번에 선택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쉬폰 스커트 원단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스커트 패턴들만 정확히 선택되겠죠. 이제 이 선택된 패턴들만 원하는 UV 타일로 쉽게 이동시키거나 패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티클 디스턴스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입자 간격이 동일한 패턴들을 선택하는데요. 시연을 위해 이 후디의 포켓 패턴만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설정하고 나머지 패턴들은 8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UV 에디터에서 이 자켓 포켓 패턴을 우클릭하고 Select All with Same Property, 파티클 디스턴스를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자 간격 5로 설정된 포켓 패턴만 정확히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파츠만 따로 UV를 관리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레이어입니다. 이 의상은 후디와 스커트가 레이어 1로 안에 입은 팬츠가 레이어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후드 패턴을 기준으로 레이어를 선택하면 같은 레이어 L인 스커트 패턴들까지 모두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된 의상의 겉에 입은 옷과 속에 입은 옷의 UV를 분리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우클릭 메뉴를 확인해 보면 Select All Shown 옵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후디의 소매 패턴을 선택하고 해당 옵션을 클릭하면 소매와 재봉으로 연결된 모든 패턴이 한 번에 선택됩니다. 특정 파츠와 연결된 모든 조각을 함께 이동시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기능을 활용하여 UV 패킹 작업 시 패턴들을 원하는 속성별로 빠르고 정확하게 그룹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세요. 다음은 렌더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버전부터 턴테이블 이미지 렌더링 시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단된 작업도 원하는 지점부터 다시 이어서 렌더링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새로운 기능의 사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눌러 렌더 창을 열어주고 이미지, 비디오 프로퍼티 탭을 클릭해줍니다. 이미지 비디오 드롭다운에서 턴테이블 이미지로 변경해줍니다. 이어서 이미지 카운트의 드롭다운 메뉴를 열어주면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 두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렌더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멈춘 지점의 프레임 번호를 스타트 프레임에 입력하여 그 프레임부터 다시 렌더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턴테이블 이미지 제작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돕고 렌더링 진행을 더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한층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니 작업에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클로셋 관련 신기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클로셋 신기능은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워크플로우의 효율성과 잠재적인 샘플 비용 절감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한눈에 검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리드타임 대시보드와 코스트 세이빙 대시보드를 통해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3D 샘플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용자의 컴퍼니 폴더의 세팅 페이지로 이동하여 컨텐트 탭을 클릭해 볼게요. 이곳에서 워크플로우 상태를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Set Lead Time and Status를 통해 워크플로우의 실제 종료 지점을 어떤 상태로 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이 리드타임 계산의 기준이 되어 전체 계산 정확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워크룸에서 각 3D 샘플의 현재 진행 상황에 맞게 워크플로우 상태를 변경하며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 3D 샘플이 바이어에게 최종 승인을 받았다면 라벨을 파이널 드래프트에서 어댑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콘텐츠에 축적된 데이터가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크룸 우측 상단에 데이터 인텔리전스 메뉴를 클릭한 뒤 리드타임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리드타임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단의 에버리지, 리드타임은 각 워크플로우 단계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퍼스트 드래프트 단계를 완료하는 데 평균 15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카테고리에 따라 필터링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먼트 하위에 맨즈웨어만 별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각 개별 샘플을 완료하는 데 사용된 총 리드 타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워크룸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인텔리전스 메뉴에서 이번에는 코스트 세이빙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3D 샘플링을 통해 절감된 잠재적인 실제 샘플 비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절감액은 3D 샘플링으로 대체된 실제 샘플의 제작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컬러웨이를 포함하여 총 18개의 3D 샘플을 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기본 샘플 비용이 $25로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샘플링에 드는 비용을 약 $450를 절약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각 샘플 유형별로 샘플링 비용을 개별 맞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딩 재킷은 일반적으로 실제 제작에 $30가 소요된다고 설정하는 등 의상 종류에 따라 다른 비용을 적용하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인텔리전스 툴을 활용해 3D 샘플링의 성과와 워크플로우 효율성을 정량적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작업에 활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클로 2025점 이 버전의 주요 신기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더욱 발전된 다음 버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